여론조사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첫날 여론조사들이 지금 그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4.8 찍은 거 있고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는 지금 문재인 44.8, 안철수 31.3, 적극 투표층에서는 문재인 48.7, 안철수 29.9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중앙일보라든지 다른 매체에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이 굉장히 박빙으로 가는 것도 한두 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론조사 조작 논란, 그래서 RDD, 랜덤, 디짓, 다이얼링 이것이 깨진 형태로 여론조사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후에 다시 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안 뜨거운 거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간 것 같고 14일, 15일 기준으로 해서 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BN에서 한 거고요.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건데 MBN에서 한 거는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문재인 45.4, 안철수 30.7, 홍준표 8.9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것은 문재인 46.9, 안철수 34.4, 홍준표 6.8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온 거는 CBS에서 나온 거고요. 기존의 MBN과 다른 방송사 두 군데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의뢰했었는데 국민의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여론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하던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공중에 뜨게 생겼었는데 CBS에서 같이 손을 잡은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안철수는 토론회에서 나와서도 항상 그 문재인이나 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양자 대결해서 자유당 이런 당들하고 문재인의 민주당을 뺀 나머지 당과 연합해서 공동 후보를 해서 단일 후보를 냈을 때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여론조사 문항을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박지원이 여기서 그거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피해가 더 간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속마음은 그걸 텐데 안철수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단일 후보로 내려고 하면은 본진의 표가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자, 어쨌건 간에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은 대선 토론을 하고 나서 바로 한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들이 대부분 안철수와 문재인의 격차를 벌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그런 방송 나간 적 있죠. 북풍이 불면 문재인에게 유리해진다.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국정 운영해본 사람은 딱 한 명이고요. 그 한 명인 사람이 북한도 상대를 해봤어요. 북풍이 불면 문재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외교 안보 이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할 후보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요. 문재인 후보가 선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타나는 거 보면 안철수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 대선 토론을 보고 나서 또는 사실 안철수는 사실상 첫 검증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력 후보다 보니까. 첫 검증이죠. 그러니까 막 부인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부인 문제는 제가 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만요. 그게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서 지지율이 확 빠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존에 이제 선거를 좀 이겨보려고 하시는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택하는 그런 표의 흐름은 일정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빠진 만큼 누구에 간 게 아니라 다시 유보층으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5%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 그 유보층들이 나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지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홍준표에 달려있다. 홍준표가 얼만큼 진상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얼만큼 파이팅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홍준표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날에서도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그러니까 양 후보 간에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 건데 저는 지금 한 3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의 최대 큰 변수라고 하면. 홍준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자충우돌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도대체 홍준표의 욕망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사실 홍준표
홍준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사람이 뭐 대통령 하려고 지금 여기 선거에 나온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당권을 자기네 당 안에서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입지를 탄탄히 굳히느냐, 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 있는 거죠. 일단은 대충 뭐 지금 나오는 퍼센테이지로 뭐 7, 8%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가느냐. 물론 우리는 TK 쪽에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네들이 아이고야 이거 정말 10% 못 넘으면 끝까지 큰일 나는데 뭐 이렇게 이 안에는 어떤 불안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돈 문제가 또 상당히 커서 굉장히 당 내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진 상태로 바로 그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치르는 문제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돈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저조한 지지율을 가진 상태로 만약에 이 선거를 끝을 내버리면, 아니 그것도 지방선거까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굉장히 악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니네 마지막까지 갔는데 뭐 8%야 만약에 이제 그걸로 만약에 끝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지방선거 치러내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가 둘 중에 한쪽으로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가스. 내가 내 표를 찾아와야 돼가스. 지금 안철수한테 가 있는 그런 원래는 나를 지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안철수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표를 내가 회수해 와야 돼가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안철수 후보를 엄청나게 이렇게 비방 내지는 공략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어나마 15%라도 나는 챙기는 방향으로 갈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안철수 후보에겐 상당히 악재가 되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아니요.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선거비도 보전 못 받고 결과도 그다지 나빠지는 상태로 끝을 내지 말고 에이 그냥 이번 판 접어가네. 나는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접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말하자면 양아치적인 어떤 방식에 물론 나는 책임은 안 져. 하지만 나는 개망신은 아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야 예상치 못한 핵폭탄인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후보들이 20일 동안 물론 전국을 다 돌 겁니다만 나름대로 거점 지역이라고 목표를 해서 덤벼들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각 후보마다. 근데 홍준표도 유승민도 안철수도 다 지금 TK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 안에서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확고해져 있고 그렇죠. 고정이지. 조금 이제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게 충청권, 강원권, TK 요 정도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고정표로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부정표로 돼 있는 TK 안에서의 인심을 얼마나 끌어다니는지 또 이걸 통해서 TK 출신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TK 출신 영남인들의 그렇죠.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데다 총력을 할 거란 말이죠. 수도권에 와 있는 TK 사람들을 또 그렇죠.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도 이거 안에서 이제 내 밭을 지키는 것보다는 TK를 가장 먼저 어떤 그 공략의 핵심으로 놓고 가는 것이 저 안에서까지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만 가능하면 이 선거는 완전히 완승이다. 그렇죠. 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경기권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녀가지고 없는 남의 집 토끼를 잡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걸 지키기 위한 유일한 걸림돌이 안철수와 문재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싸잡아서 저기는 종북 세력하고 밀어붙일 거고 문재인은 이미 안철수를 적폐 세력, 안철수와 홍준표를 싸잡아서 적폐 세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에 껴있는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형태로 앞으로 유세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전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유력 정당의 후보라고 하면 당선을 꿈꾸고 나옵니다. 홍준표가 대선을 포기했다는 시그널은 어디에도 없어요. 낙선 이후에 생각은 하겠죠. 낙선을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선을 목표로 뛰는 거예요.
심지어 유승민도 심상정도 당선을 목표로 뛰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낙선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을 더 많이 하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낙선할 걸 예상하고 나오지는 않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진 이후에 당권을 섭취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겠지만 당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홍준표에게 생각을. 우리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죠. 걱정할 거 없다. 그 보궐선거를 보고 안철수가 화들짝 놀랬다고 보고 여기에서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안철수가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중앙일보 같은 데서 나온 여론조사는 사실상 거의 동등하게도 나오는 여론조사가 한두 개 있기는 해.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제대로 된 유선과 무선 비율하고요. 뭐 응답률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여론조사로는 사실상 문재인과 안철수는 1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상태에서 샤이 홍준표가 존재하고 안철수가 이렇게 빠지는 상태에서는 그걸 서로 간에 서로 표 잡아먹기 싸움을 하고 가느라고 아마 정신 못 차리다가 선거전 끝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 한 5일 전부터 금지 5일 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마타도를 하겠죠. 각자 서로 자기가 이겼다. 그렇죠.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근데 했지. 모든 국민이 한 스피커를 통해서만 정보를 획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선동이 더 먹히느냐인데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박지원이 자꾸 부각되면은 국민의당은 전라도당인데 TK에서 안철수에게 표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어차피 홍준표에게 전라도표가 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은 확실하게 PK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모양새예요. 또 수도권 가져가지. 최소한 충청도 쪽에서 반띵만 해도 어느 정도 사실은 문재인 당선 안정권 지금 80% 정도까지 왔다고 보는 상태라고 좀 봐요. 사실 TK가 420만 유권자에 18대 대선에서만 해도 330만 명이 투표를 했던 엄청난 그 지역이에요. 호남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은 서울 1,000만, 인천, 경기 1,000만, 그리고 영남 1,000만, 나머지 전라, 충청, 강원, 제주 1,000만 이런 식으로 4,000만 정도가 유권자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TK권 안에는 그 이미 김부겸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던 지역 인사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TK에 공을 들이는 만큼 그동안 못 얻어왔던 이상의 역대급 민주당으로서는 그 많은 지지율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거든. 그동안 제일 많이 했었을 때가 노무현 후보가 18%, 약 18.6% 정도 얻었을 때가 가장 높은 획득률이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한 30%까지만 득표를 해준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따져서 55% 내지 60% 득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 후보의 TK 지역 적극적인 어떤 선거 유세는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의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와 붙었을 때 18대 대선 득표율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 19.5%, 경북 지역에서 18.6%를 얻어서 문재인 당시 18대 후보가 평균 약 19% 정도를 얻었어요. 그 정도는 얻었네요. 그러니까 예, 많이 얻었었고요. 완전히 볼모지가 아니라고 민주당의 불모지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대구 가서 문재인 후보가 연설을 한 내용이 뭐냐면 저에게 2배만 더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목표가 35%네. 예, 2배만 더 줘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19%의 2배면 38%, 약 40%의 지지율을 달라. 그런데 이건 현실 가능한 지지율 같아요. 보수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똑같은 표를 얻어도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어쨌든 발상 자체는 굉장히 진취적이네요. 이제로 뭐 7, 8%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가느냐. 물론 우리는 TK 쪽에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네들이 아이고야 이거 정말 10% 못 넘으면 끝까지 큰일 나는데
뭐 이렇게 이 안에는 어떤 불안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돈 문제가 또 상당히 커서 굉장히 당 내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진 상태로 바로 그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치르는 문제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돈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저조한 지지율을 가진 상태로 만약에 이 선거를 끝을 내버리면, 아니 그것도 지방선거까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굉장히 악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니네 마지막까지 갔는데 뭐 8%야 만약에 이제 그걸로 만약에 끝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지방선거 치러내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가 둘 중에 한쪽으로는 방향을 홍준표 6.8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온 거는 CBS에서 나온 거고요. 기존의 MBN과 다른 방송사 두 군데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의뢰했었는데 국민의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여론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하던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공중에 뜨게 생겼었는데 CBS에서 같이 손을 잡은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안철수는 토론회에서 나와서도 항상 그 문재인이나 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양자 대결에서 자유당 이런 당들하고 문재인의 민주당을 뺀 나머지 당과 연합해서 공동 후보를 해서 단일 후보를 냈을 때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여론조사 문항을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박지원이 여기서 그거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피해가 더 간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속마음은 그걸 텐데 안철수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단일 후보로 내려고 하면은 본진의 표가 빠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자, 어쨌건 간에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은 대선 토론을 여론조사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첫날 여론조사들이 지금 그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4.8 찍은 거 있고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는 지금 문재인 44.8, 안철수 31.3, 적극 투표층에서는 문재인 48.7, 안철수 29.9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중앙일보라든지 다른 매체에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이 굉장히 박빙으로 가는 것도 한두 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론조사 조작 논란, 그래서 RDD, 랜덤, 디짓, 다이얼링, 이것이 깨진 형태로 여론조사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후에 다시 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안 뜨거운 거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간 것 같고, 14일, 15일 기준으로 해서 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BN에서 한 거고요.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건데, MBN에서 한 거는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문재인 45.4, 안철수 30.7, 홍준표 8.9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것은 문재인 46.9, 안철수 34.4. 그 유보층들이 나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지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홍준표에 달려있다. 홍준표가 얼만큼 진상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얼만큼 파이팅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홍준표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날에서도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그러니까 양 후보 간에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 건데, 저는 지금 한 3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의 최대 큰 변수라고 하면, 홍준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자충우돌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도대체 홍준표의 욕망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사실 홍준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사람이 뭐 대통령 하려고 지금 여기 선거에 나온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당권을 자기네 당 안에서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입지를 탄탄히 굳히느냐, 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 있는 거죠. 일단은 대충 뭐 지금 나오는 퍼센테이지 하고 나서 바로 한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들이 대부분 안철수와 문재인의 격차를 벌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그런 방송 나간 적 있죠. 북풍이 불면 문재인에게 유리해진다.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국정 운영해본 사람은 딱 한 명이고요. 그 한 명인 사람이 북한도 상대를 해봤어요. 북풍이 불면
문재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외교 안보 이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할 후보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요. 문재인 후보가 선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타나는 거 보면 안철수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 대선 토론을 보고 나서 또는 사실 안철수는 사실상 첫 검증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력 후보다 보니까. 첫 검증이죠. 그러니까 막 부인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부인 문제는 제가 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만요. 그게 예.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서 지지율이 확 빠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존에 이제 선거를 좀 이겨보려고 하시는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택하는 그런 표의 흐름은 일정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안철수 재질이 빠진 만큼 누구에게 간 게 아니라 다시 유보층으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5%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